인가요? 그럼 오늘 얘기를 들으면 네. 그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었고 김건희는 여왕 놀이에 빠져 있었구나, 이거를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작년 10월인데 10월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기 보면 뒤늦게 알려진 김건희 여사 국악사랑, 젊은 국악인들 깜짝 격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이 보도가 1년 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김건희에 대해서 JTBC에서 어떤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보도를 보고 1년 전의 얘기를 저렇게 이제 미화해서 네. 김건희가 국악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현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꽤 지난 얘기인데요. 2023년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30일 마지막 네. 가을에 네. 그 당시 12월에 부산 엑스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였어요. 네. 그런데 KTV라고 하는 한국정책방송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국가기관이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케이블 들다 보면 KTV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나라 방송인데 주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입니다. 주로 소스를 받아서 방송 송출하는 곳이고 약간의 편집만 하는 곳이고 자체 방송 제작 역량이 없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곳이어서 자체 방송이 거의 없는데, 그때 10월 30일 날 부산 엑스포를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국악 방송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근데 KTV에서? 예, KTV에서. 네. 그것도 그 당시 폐쇄돼 있었던 청와대의 관저. 청와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이 70년간 머물렀던 관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연이라는 형식의 그 마당에서 를 취한 거죠. 그 행사에 8,600만의 국민 혈세를 써서 그 행사를 제작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절대 현실 가능하지 않았던 부산 엑스포 유치를 본인들이 국악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의 염원을 모은다는 형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가 그날 혼자 관람객이 됐던 겁니다. 그날 행사에 왔던 분들의 사진들이 나중에 공개되니까, 처음에는 KTV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김건희가 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김건희 간 적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한 장의 사진이 나오면서.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이랬다, 김건희 포함해서 사진을 저 보면서 사진만 얘기해볼까요? 보시면 네. 예, 좀 설명이 될 텐데. 누구죠, 저 사람들이? 자, 머리 하얀 분. 네. 예, 저분이 그 당시 KTV 사장인 하종대 원장입니다. 하종대 원장이고요. 하종대 원장 뒤에 있는 분이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직전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종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정용석이라고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오른쪽에서 웃고 있는 저 친구가 황성운이라고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고 현재는 문체부 기조실장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전현직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그리고 KTV 사장이 와서 이 공연을 준비하는 KTV,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왔는데 미리 올지도 몰랐는데 자기들 주장에 하면 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갑자기 왔다라고 주장하는 전직 문체비서관, 현직 문체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몇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KTV 직원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김건희가 와서 저 공연을 혼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들이랑 같이 와서 본 게 아닌가요? 뭐 저기에서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김건희가 안 왔으면 저 자리 갔을까요? 그렇죠. 갈 리가 없죠. KTV 원장이 그 대전에 있는 방송국인데 그 하잘것없는 작은 공연 하나를 준비하는데 거기를 자기 사장과 그리고 전 임원들이 와서 저기를 봤을까요? 김건희가 온다는 걸 알고 온 거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은 저 사진이 나온 뒤에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저것이 지난번 국감 때 문체위에서 JTBC와 저희 방에서 취재를 해서 저 사건을 이제 밝혀서 국감 첫날 터뜨렸던 사건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막 승진잔치를 막 합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 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 그 전에 먼저. 네. 근데 어쨌거나 저쪽에서는 김건희가 깜짝 등장했다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이제 갑자기 이제 깜짝 등장하고 격려를 했다 그랬는데, 이제 JTBC에서 보도한 걸 보면 사전에 다 얘기가 되고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JTBC 한번 볼 수 있을까요? KTV 국악 공연 녹화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0월 24일
공연이 진행돼 청와대 경내를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선임을 해서 대통령한테 있겠죠.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 그리고 행사 준비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여기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좀 가볍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제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를. 김 여사 담당 인원도 배정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조리 9명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럼 충분하네요. 네네. 조리분이 오시더라고요. 예산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서비스 한 명은 예산니까 전담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사전 답사 중에는 김 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예산님 쪽에 컨펌 받았는데 예산님한테 제가 이거 보고 걔는요. 예산님 컨펌 해주시니까 인간하고 이것도 같이 최근 끌어들이면서 27일에 컨펌 받을 때 우리가 해서 26일에 오시거든요. 오늘 오시거든요. 어차피 여사님이 컨펌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보고하고 얼마나 컨펌 얘기네. 받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깜짝 등장하고 국악 사랑인데 저렇게 다 이미 네. 다 준비가 됐던 거죠, 철저하게. 변명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네. 예. 저기 뭐 한복을 입은 여성 국악인이 신영희 씨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영희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신분이 있어서 신영희 씨가 내가 서울에 와서 공연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해서 김건희 갑자기 그냥 격려차 지나가다가. 갔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취재가 시작되고 신영희 씨가 전화한 적이 없다 나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JTBC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미리 현장을 몇 주 전에 사전 답사했고 저희 방에서 추가로 조사했던 것은 국감 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한 달 전에 관련된 이벤트 회사 그리고 KTV 직원들을 불러서 용산 대통령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여러 차례 하고 자기들 비서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누구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사님 컨펌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몇 차례 해요. 이게 사실상 여왕을 위한 단독 공연이었던 거네요.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저희들이 증거를 잡으면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정말 도망가기 수법인데 결국 나중에 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과정에 쭉 보면 의원실에도 밝혔던 내용 중에 뭐 이 후속 비리, 뭐 보훈 인사가 있었다. 아까 전에 승진 얘기하셨던 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더 열 받고 더 짜증이 났던 건 이게 10월 30일, 네. 10월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인데 30일이니까 마지막 전날이죠. 이것을 벌였던 자들이 그 뒤에 어떤 승질 장치를 벌였는지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보시죠. 당시 KTV 원장 하종대는 그리고 나서 12월에 사표를 쓰고 1월 달에 그 국민의힘 부천시병의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TV의 방송기획관 주목해 보십시오.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전문계약직 가급밖에 되지 않는 KTV에서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자리인데 최재혁을 위해서 최재혁이 MBC 출신입니다. 하종대는 동아일보 출신이고 채널 A 출신이죠. 정확하게는. 두 사람이 예전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이제 보훈 인사로 없었던 자리를 방송기획관을 만들어서 20년 전에 있다 없어진 자리였어요. 네. 그 자리를 다시 말하면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기획관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일약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딱 열흘 후에,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언론에 최재혁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이제 인사검증 중이라고 발표를 하고 취임은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혁이 홍보기획관은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어봐서 알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관여할 수 있는 언론사의 지배구조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해하면 연합뉴스TV, KTV는 당연하고요. MBC, KBS 저희들이 웬만한 이름 알만한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곳에 인사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윤경이 너무 잘하실 것 같고요. 홍보기획비서 어떤 자리인지 또 최재혁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임행장관이었다고 하는 저 정용석이라는 자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바로 발령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은 없었지만 신수진이라고 김건희의 측근이라는 분이 당시에 선임행정관이 그 작은 비서관실에 둘이더라고요.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제가 알기로 보통 4명, 5명밖에 되지 않는데 비서관 하나, 행정관들 정도인데 선임행정관을 둘이나 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 다 이제 승진하는데 이 신수진이라는 사람은 문체부 공무원도 아니고 별로 검증되지도 않은 분인데 김건희에 가깝다는 이유로 선임행정관으로 나왔다가 바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야, 이걸 보면 이 공연 하나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정말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김건희가 국악에 대한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실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연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한 달도 아니고 그로부터 열흘, 그로부터 2달 사이에 대거 승진 잔치를 벌입니다. 정말 이건 문제라고 이은기 생각해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인사들 중에서 가장 황당한 제가 승진 좀 인사 덧붙이자면 가장 황당한 게 최재혁이에요. 그렇죠. 최재혁 저분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데 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KTV 방송기획관이란 자리가 없었어요. 갑자기 저 자리를 만들어서 와서 저기에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 날 임명된 그날 그 뭐 군안지 검은 장화를 입고 딱 내려요. 무슨 네. 계엄의 뭐 군합발이 연상되게 네. 그날 와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날 이사를 선임하면서 어디하고 계속 상의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최재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최재혁이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김건희의 배우를 얹고 실세 역할을 하면서 박문진 이사에도 거의 관여를 했다. 그게 거의 정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무슨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이 언론 쪽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참 뭐 그리고 아까 이제 하종대 네네. KTV 원장은 그 후에 이제 선거 나왔다가 부천에서 떨어지고 지금은 홍준표 경선 캠프 공보 단장 하고 있답니다. 지금. 네. 참 황당하네요. 그 중에서 최재혁 씨가 눈에 좀 많이 띄는데, 그렇죠. 예. 예, 최재혁 그 국감 때 저희가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고 몇 번을 불렀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2023년 그 네. 공연이 있었던 23년 4월에 방송기획관 신분으로 그 뉴욕에 그 김건희 윤석열 출장을 가게 되는데 1호기 전 뭐 청와대 있으면서 많이 타봤는데 1호기에 기자들이 같이 갑니다.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데 1호기에는 항공 비용을 댄 기자들을 이제 태우게 됩니다. 보통 100여 명 이렇게 타게 되는데 기자가 아닌 분이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부처의 공무원들이 아닌 경우에는 없는데 기자도 아닌 최재혁이 KTV 방송기획관 신분으로 해서 이 1호기를 탑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을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이 사람이 팬 기자도 아니고 영상 기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최측근이네요. 그렇죠. 마음대로 태우는구나, 마음대로 진짜. 예.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스페인 나토 회의 갈 때 그 네. 당시에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네. 이원모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부인. 그렇죠. 민간인 자격으로 1호기를 탔잖아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처음 밝혀지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말 국가를 내 뭐 주머니 호주돈 뭐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게 그 당시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최재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갔는데 이 친구 여비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외교부에서도 골머리를 앓았다가 겨우 이제 출장비를 산정해서 KTV에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최재혁이 아주 전략적으로 캠프에도 있었고 김건희 윤석열을 사적으로 따라다녔고 그리고 타선 안 될 1호기도 탔고 그리고 정부 열세 8,600만 원을 가지고 김건희 황제 공연을 상납하고 그리고 10일 후에 홍보기획관이라고는 청와대 내에서 보면 홍보수석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한남동에서 윤석열이 마지막 체포될 때까지도 현장에 남아 있었던 그 십상시 구관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이가 많아요. 보통 비서관들이 50대 초중반이고 그 넘어가는 비서관 별로 없거든요. 네. 수석들이라고 해봤자 50대 후반인데 최재혁은 이미 들어갈 때 60대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왕 비서관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자기가 윤석열 옥세하는 한남동 그 현장에까지 남아 있었던 저런 그러니까 사람이 저때 최재혁이 나타난 겁니다. 그 KTV 들어갈 때도 서류 전형에서 꼴찌를 네, 했대요. 맞아요. 네. 근데 됐고 이렇게 실세가 됐고 그리고 KTV가 요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좀 컨텐츠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 홍보도 하지만 어떤 영상 뭐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의 그 다큐를 갖고 역사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일방적으로 정권 홍보가 아니고 상당히 콘텐츠 수준도 높고 한동안 잘 나갔는데 저 사람이 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슨 김건희나 윤석열의 사적인 뭐 홍보 채널. 채널로 네. 전락을 한 거죠.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까 그 공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뭐.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사적 노름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도 세계 문화유산도 건드렸다는데 의원님 요